본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더 냉정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더 쉽게 믿게 되는 순간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코인 사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시작됩니다. 저는 이미 사기를 한 번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그만 멈췄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 돈을 만회하려다가 저는 더 큰 돈을 잃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센터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커피도 있고 사람들 앉아서 이야기할 자리도 있고 누가 보면 작은 상담실 같기도 하고 또 누가 보면 모임 공간 같기도 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늘 뭔가가 열렸어요. 설명회, 강의, 사람 모임. 센터장은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디선가 좋은 기회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늘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작은 돈으로 시작하면 돼요.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좋은 정보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사람을 안심시킨다고 느꼈어요.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도 믿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도 그 사람은 그렇게 보였어요.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괜찮은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이 벌 수 있어요. 그 말에 거짓말 같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저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센터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괜찮은 게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비전 클럽이라는 계모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름부터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이름마저도 서로 돕고 함께 올라가는 좋은 구조라기에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센터장은 말했어요. 이건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돕는 구조예요. 그러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비전 클럽의 주도자가 직접 나와 설명을 했어요. 센터장은 그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거들었고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저는 주도자보다도 센터장을 더 믿고 있었거든요. 센터장님도 같이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저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어요. 정말 부담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타이밍이 좋아요. 조금만 더 넣으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이때 들어가야 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참여한 사람이 있었고 먼저 들어가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매일 생겨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센터장도 같이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공간 전체 분위기가 흥할 것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 조금만 더가 사람을 조바심나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몇백만 원. 그렇게 금액이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넣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돈을 번다기보다 꿈을 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받으면 우리 집에도 보탤 수 있고 힘들게 사시는 친정 부모님께도 뭔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의 저는 이미 들어간 돈 걱정보다 기대에 더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먼저 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와, 진짜 받으셨네요. 축하드려요 라며 내 차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받은 돈은 결국 내 돈과 뒤에 들어간 사람들 돈이었어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제 차례가 곧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거의 다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거의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모으던 그 주도자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던 모습도 달라졌고 어느 날은 사무실에서 자고 있다는 말까지 들렸어요. 연락도 뜸해졌고 말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묶였고 저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푼도요.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신고나 고소 같은 건 떠오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창피했고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센터장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뿐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애매했어요. 그렇게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일이 끝난 뒤에도 센터장은 다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 만회해야죠. 정말 새로운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를 내야 했어요. 정상이라면 또 무슨 소리냐고 했어야 했고 거기서 바로 돌아섰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또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잃어버린 돈을 만회해야 한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은 이미 여러 번 경고된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손실을 본 사람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번엔 만회해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말 자체를 조심하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센터장이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둘째를 데리고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갔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러 가는 거지? 헛걸음이면 어떡하지? 또 속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진짜 방법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사람을 끌고 가더라고요.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낯익은 얼굴도 많았고요. 비전 클럽 때 봤던 사람들. 대부분 60대, 70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누구 하나 크게 따지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다들 피해를 입었는데도 혹시 이번엔 만회할 수 있을까? 그 기대 하나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장면이 참 이상했어요. 분명 다들 당한 사람들인데 분위기는 항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센터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센터장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웃으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데 화내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상하다. 어떻게 지금 웃음이 나오지? 걱정도 안 되나? 저는 그 사람에게 또 끌려갔어요. 바보같이 항해 한 번 못하고 같이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센터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사계 때문에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만회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의심 반, 믿고 싶은 마음 반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의심보다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너무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강의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판단은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아이를 옆에 앉히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뒤 문이 열리고 사람 몇 명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입은 남자 1명, 그리고 깔끔한 차림의 여자 2명. 딱 봐도 허술해 보이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인상도 좋고 거짓말 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았겠지요. 신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까? 제발. 앞에 선 남자가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코인 아세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아는 척도 하고 고개도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남자는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코인은요, 실물 경제에서 쓰이게 될 코인입니다. 앞으로 생활 속에서 사용될 코인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듯한 말들이 참 많았어요. 실물 경제, 사용처, 확장성, 미래 가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몰라도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날 강의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설명을 다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니라 분위기와 사람을 보고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센터장이 다시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느낌 오시죠?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딱 그 정도였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정말 이런 게 있을까? 있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만회할 수 있어요. 아이 재우고
혼자 앉아 있는데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만회. 그 두 글자가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었고, 이번엔 정말 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미 잃은 돈이 있으니까 이번에라도 회복하지 못하면 영영 방법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는 다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번 사기를 당한 사람은 조심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회라는 말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요. 다음 이야기에선 제가 어떻게 카드론까지 받아 더 깊이 들어가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